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대한민국 1등 글로벌 경제 분석 글로벌6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나스닥 중심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참 반가운 주말이었는데요. 틱톡과 오라클의 합작 회사에 대한 반가운 소식에 오라클이 7%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 잘 순조롭게 수출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과 또 고용 지표도 주목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성탄절 효모 앞뒤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 사람 가운데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타랠리는 연말에 5일 그리고 연초 2일을 의미하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순조롭게 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6와 같이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7조 달러의 이런 아주 사상 최대 규모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대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뉴욕 증시. 지난 금요일장 역대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투자의 마인드는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잘 지나간 뒤에 미증시 과연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그리고 AI주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기점에 서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AI주들을 중심으로 흔들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참 변동성이 높은 하루를 보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S&P 500 지수는 결국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 후반에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기 때문인데 이제 이대로 쭉 산타랠리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산타랠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황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주 초반, 주 중반까지 기술주가 많이 좀 타격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날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1.3% 플러스권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23,300포인트 선을 회복해냈고요. 호재성 재료들이 유입됐던 AI주들이 그 반등세를 이끌고 갔습니다. 특히나 오라클과 엔비디아 주가 급등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죠.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신뢰지수 52.9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비했을 때 개선된 수치였지만 예상치 53.4보다는 부진했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고요. 내년도에 실업률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반대편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서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일본의 금리 인상 영향 속에서 미국의 10년물 금리 역시도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그 상승의 폭이 제한됐던 데에는 이 소비자 신뢰지수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추세가 확인됐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CNBC 인터뷰도 진행이 됐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11월 CPI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죠.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서 특히 10월 수치는 집계 자체가 되지 않았고 11월도 상반기 데이터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았을 것이다. 실제 물가는 이번에 발표된 수치보다 0.1%포인트 더 높았을 거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 윌리엄스 총재의 경우에는 중도 비둘기파
매파적 성향을 지닌 인물로 분류가 되고는 하는데 매파 색채를 띠는 발언을 내놨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타 랠리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산타 랠리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연말 마지막 5거래일, 거기다가 연초의 첫 2거래일, 그렇게 해서 총 7일을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이 7일 동안에 S&P 500 지수가 상승하게 될 확률은 평균적으로 79.5%라고 합니다. 한 해에 있는 모든 거래일수를 통합해보면 한 250일 정도가 되는 건데 랭킹으로 따졌을 때에는 이 79.5%가 1순위로 가장 높은 랭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S&P 500 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1.32%라고 합니다. 역시나 1년 가운데 3순위로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월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지수 흐름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통상적으로 12월은 후반부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정도쯤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산타랠리 기간 동안에 1.4%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연말까지 쭉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기대감을 키워주는 데이터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자료만 더 보겠습니다. 이 산타랠리가 오느냐 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이듬해 주식시장의 성과도 달라진다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S&P 500 지수 그냥 모든 해를 통틀어 봤을 때 1년 평균 9.1% 상승을 하더라. 그리고 상승의 확률은 71%더라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산타클로스 랠리가 오냐 마냐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가 갈린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SCR이라는 단어가 있죠. Santa Claus Rally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타 랠리가 나타났을 때에는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72%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퍼포먼스는 10%의 급등으로 2026년 전체가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2025년 연말에 산타랠리가 나타난다면 그 이듬해인 2026년에 이렇게 지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산타랠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수의 퍼포먼스도 저조하더라라는 통계까지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열어서 이날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무엇보다도 반가웠던 것은 오라클의 6%대 급등이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2주 연속 하락세를 그려오던 오라클인데요. 이날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오라클이 확보하게 됐다라는 뉴스 덕분이었죠. 정확히는 오라클과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가 참여하는 신규 합작 법인에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로써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틱톡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우량한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라클의 그토록 문제가 됐던 현금 흐름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오라클뿐만 아니라 바로 아래에 있는 팔란티어 역시나 또 하나의 AI 소프트웨어 대장주가 되겠죠. 이날 4%대의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반도체주들의 시세도 전반적으로 양호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4% 가까이 급등을 했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최신 H200 칩에 대한 대중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전해졌던 영향이었고요. 그 영향 속에서 AMD와 브로드컴, 그리고 특히나 그 전날 10% 급등으로 진행됐던 마이크론까지도 이날 7% 가까운 추가 강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소폭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이체방크 측에서 3분기 판매량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준은 44만 대인데 자체적으로 내놓은 전망에서 40만 5천 대,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올 거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가 지난 한 달간 주가가 20% 이상 급등한 영향도 있었다 보니까 이날은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소비 관련주들이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들을 포착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리테일러들 호실적을 내놓고 주가가 강하게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돼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 역시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나온 성적표를 뜯어보니까 중국 시장 매출이 부진했고요. 그리고 관세 인상에 따른 마진 악화를 전망했습니다. 이 부분이 투심을 짓누르면서 10.5% 주가 급락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섹터들입니다. 먼저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자, 이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AI 관련주들이 강했다라는 모습을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극했던 촉매제가 됐던 게 바로 이 뉴스입니다. 챗 GPT 모바일 앱이 출시 31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지출 3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틱톡이 기록했던 58개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42개월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불거지고 있던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뉴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의 이 주가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아이렌이 11%대 급등, 그리고 지난주 미국이 발표했던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으로 발표가 된 코어 위브 역시도 20%대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로 해서 시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우주 개발 테마주들의 시세도 이날 두드러졌죠.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우주와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서명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투이티브 머신, 로켓랩 등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급등했다는 점 체킹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월요일,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 리밸런싱에 적용이 되는 날짜가 바로 월요일이라는 점 체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요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죠. 3분기 GDP, 속보치와 잠정치가 동시에 발표되고요. 수요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에 들어가는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새벽 3시에 거래가 일찍 마감된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25일인 목요일은 크리스마스 관계로 하루 쉬어간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까지 봤고요. 주요한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네, 산타랠리를 향해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두 가지, 12월 FOMC 그리고 역대급 규모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모두 잘 넘어선 뉴욕 증시입니다. 물론 12월 내내 조금 AI주 투심이 흔들리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랠리를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를 위해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올라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견도 일각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투자할 때 공포탐욕지수를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공포탐욕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주 연속 공포 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트코인은 8만 5천 달러 선을 지금 현재 횡보하다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앞으로 그 다음 지지선으로 5만 선이다, 8만 선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의 투심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연말 랠리 기대해봐도 좋을지 지켜보시고요. 오늘 살펴볼 3개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라클에 내려온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요? 틱톡 딜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방산주의 변신과 관련해
통신에서 이제 방산주를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배당주 매력뿐만이 아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 AI 관련해서 이제 보안 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봐도 좋을지 구글과 팔로알토 간의 대형 계약도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오라클이 부채 문제로 조금 힘들어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오른 주가를 과연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안고 있었다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틱톡 US가 미국 사업을 운영할 새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지난 금요일 오후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 딜의 클로징 기간은 1월 22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합작 법인은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MGX가 함께 차지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투자 컨소시엄이 주도하게 되는 이 틱톡 US의 지분을 모두 합쳐보면 45%가 되겠습니다. 기존 바이트댄스에 대한 투자자 30.1%, 바이트댄스는 19.9%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 틱톡 US에 대한 지분 상당 부분을 이러한 조인트 벤처가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번 딜의 골자가 될 텐데요. 오라클과 틱톡 사이에서는 이제 신뢰받는 보안 파트너,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 정부와는 보안과 규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오라클이 틱톡 외에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틱톡 관련한 워크로드라고 한다면 뭐 광고나 커머스, AI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오라클 클라우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 큰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 US 이 수익을 이제 조인트 벤처와 함께 공유를 하게 될 텐데요. 기존의 오라클은 클라우드 호스팅 파트너로서 서비스의 요금만 수령을 해왔다면 이제 지분을 성공적으로 인수하게 된다면 틱톡 US가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배당과 수익의 분배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틱톡 US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바이트댄스가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는 없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올리고 있는 수익도 상당하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채 부담의 경감 효과도 있을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오라클이 그동안 많은 돈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갚아나가야 될 돈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캐펙스 파트너십 협상의 난항을 통해서 오라클의 주가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합작법인의 15% 지분 기준으로 오라클이 벌어들이게 될 수 있는 가치로는 약 21억 달러 매년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에버코어 ISI에서는 이번 딜은 오라클에게 나이스 윈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라클이 그동안 좀 조정폭이 깊었던 만큼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더했으니까요. 오라클의 주가 추이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방산주 관련해서 최근에 이 시장에서의 관심이 꽤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로 크라토스, 플래닛랩스, 팔란티어 꼽히고 있는데요. 팔란티어의 주목도는 상당히 높은 가운데에서 새롭게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들로 크라토스, 플래닛랩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른 두 개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또 국내 서학 투자자분들께서는 팔란티어에 대한 관심도를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계시죠. 크라토스의 경우에는 드론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래닛랩스는 구글과의 파트너십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위성 이미지 센서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술 스타트업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장 데이터 분석 외에도 여러 가지 AI를 적용한 정말 새로운 모습의 방산주가 탄생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받고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S&P 500 내에서 이 방산이나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인데요. YTD 기준으로 40% 성장세를 보였던 올 한 해였습니다. 2013년 이후에 최고 성과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산주가 가지고 있던 성격에서 이제는 조금씩 변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거고요. 현대전의 양상에서 드론과 위성의 사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이렇게 전장에서의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방산의 새로운 트렌드로 올라온 만큼 방산주의 트렌드 변화를 잘 분석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산 섹터 어떻게 바라볼까요? 기존에는 방어적인 배당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방산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매력에 더해서 고성장 기술주로서 방산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통적인 방위주들의 올 한 해 성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그루먼 같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기존에는 어느 정도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예측 가능하고 배당 중심의 방어주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인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배당 축소라던가 여러 가지 압력에 대한 리스크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신흥 방위주 쪽일 겁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드론 관련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 크라토스를 비롯해서 플래닛랩스, 팔란티어, 에어로바이런먼트, 블랙스카이, 그리고 앞서서 체리넨커가 언급해 주었던 로켓랩 같은 기업들도 신흥 방위주로 분류가 될 텐데요. 기술 중심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고 고성장 기술주로 분류가 된다는 점에서 AI주가 시장을 주도했던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고성장 AI주와도 함께 비교가 되기도 하는 신흥 방위주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극단적인 고평가 레벨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따라서 성장세가 둔화할 때는 급락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통 방위주와 신흥 방위주의 흐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봐도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보안 관련해서도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 시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 구글 클라우드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역사적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앞으로 AI의 발전에 따라서 보안 시장도 급격하게 더욱더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점일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사실 이 장기 계약이 100억 달러 규모라고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시장의 추산치입니다. 보안 서비스 매출의 고성장과 AI 플랫폼 확장에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윈윈 딜이다라는 평가를 시장에서는 내리고 있는데요. 네 가지 포인트가 있죠. 이 포인트도 있겠습니다만 마이그레이션, 팔로알토 내부의 보안 플랫폼을 구글 클라우드로 모두 마이그레이션 한다라는 점에서 연간 한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AI 개발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버텍스 AI, 제미나이 기반으로 이 팔로알토 내부의 보안 플랫폼을 강화한다라는 점에서도 구글 클라우드 측면에서는 30억에서 40억 달러 규모로 추산이 가능한 이익을 산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팔로알토 내부의 보안 플랫폼과 버텍스 AI, 제미나이까지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와 팔로알토를 묶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의 고객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양사 모두의 이익이 되겠고요. 따라서 추정되기로는 수년 동안 10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이 추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보안 시장의 확장과 함께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또 있을까라는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려고 하는데요. AI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클라우드 이용자 99%가 지난 1년 동안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해킹이라던가 보안에 대한 침입도 굉장히
빨라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팔로알토 측의 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안 관련 기업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AI주 투심이 흔들리면서 주가가 함께 조정이 나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가 여부로 살펴봤을 때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팔콘 플랫폼을 통해서 이번 실적 발표 안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를 내놨고요. 지스케일러도 그동안 조정이 좀 나오다가 12월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해내고 있습니다. 팔로알토는 이번 구글 딜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AI 보안 인프라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신생 기업이라던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업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AI 인프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최근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세와 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에서도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포티넷, 센티넬1, 데이터독, 옥타 같은 경우는 연초 고점 이후 하락을 지속하고 있거나 YTD 기준으로 하락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에서 약세 조정 탭으로 좀 넣어봤는데요. 그 밖에도 시스코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보안 관련해서 그리고 기업들의 인프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AI 부문의 성장세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도 함께 노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연말 배당 매력도 높은 기업인데다가 AI 보안과 네트워킹 관련 실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스코와 같은 기업들도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합니다. 자, 다만 고PER 기업들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미끄러지거나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때 주가도 함께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각별하게 유의하셔야 되겠죠.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